난독 극복기 1일차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최영환 지음. 당신의 열정을 깨울 세상에서 가장 작은 대학교. 일러두기. 이 책은 2010년 출간된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의 개정판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우유곽의 올바른 표기는 우유곽입니다. 그러나 지은이의 요청과 고유 명사화된 개념으로 이 책에서는 우유곽으로 표기합니다. 개정판 서문.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 당신을 위한 인생 강의. 우유곽 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꿈에 다가갈 구체적인 인생 노하우를 알려줄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쫓거나 멘토로 삼으면 열성적인 추종자는 될 수 있지만 그 멘토의 한계를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앞서 걸어간 길을 보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 기업과 대학, 기관의 초청을 받았고 무엇보다 세계 곳곳에 있는 우유곽 대학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도전과 희망의 발걸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책을 읽고 다시 도전하기로 한 학생, 막연하게 꿈만 꾸다가 구체적인 실천법을 찾은 학생,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건 아닌지 낙심될 때 희망을 발견한 학생 등 한 명 한 명 독자의 피드백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힘입어 개정판을 내놓습니다. 책을 내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수십 명의 우유곽 대학 교수 중 어떤 분과의 만남이 가장 좋았느냐입니다. 수십 명? 모두 소중한 시간을 내어 값진 말씀을 해 주셨기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제 삶에 영감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런 교수님 15분을 줄였습니다. 시대에 맞게 학과도 개편하고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질문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유곽 대학과 그 안에서의 배움은 수많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여정과 다짐의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 책이 진심으로 당신의 삶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최영환. 프롤로그.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대학. 먼저 우유곽 대학의 학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우유곽 대학의 학생으로 초대되셨습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우유곽 대학이 설립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꿈을 현실화시킬 최고의 교수진으로 대학을 만들자. 오늘보다 나은 내일. 좋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분의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우유곽 대학에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이 책에는 당신의 꿈을 실현할 명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 빠듯한 현실에 꿈을 접어두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잘 오셨습니다. 이 대학은 접은 꿈마저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처음 기획한 것은 5년 전입니다. 자료조사에 1년, 토의와 수정 작업에 1년, 국내 인터뷰를 하는데 6개월, 해외 인터뷰를 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오, 와, 오래 걸렸네. 그 결과 이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을 섭외하려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횡단하고 교수님 한 분을 만나려고 프랑스 파리에서 아프리카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무거운 발을 이끌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치 그분들이 된 듯했고 인생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때마다 귀중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된 이야기들만 모아도 책 한 권 분량이 나올 법하지만 이 우유곽 대학은 그러한 무용담이 아닌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교수님 고유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한 틀을 정해서 그것에 맞게 편집하기보다는 분량과 분류에 상관없이 편집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는 특정한 용어는 문법에 상관없이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우유곽 대학의 모든 교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려는 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 자신들의 열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책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교수님들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감동이 이 책을 읽는 모든 우유곽 대학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트 1. 제가 대학을 세우려고 했을 때 과연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왔습니다. 군에서 500명 넘는 20대와 상담하며 직면한 가장 큰 결핍은 멘탈 문제였습니다. 청년 시기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는 인생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스트레스, 압박감, 불안, 우울 등에 쉽게 노출되죠. 불안하니 자기의 기준을 세우기보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 같은 삶에 자신을 끼워서 맞추기 바쁩니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멘탈관리학과에서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키포인트 3종 세트를 제안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신뢰, 공감, 긍정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같은 멘탈을 제대로 부여잡는 법을 전수할 최고의 교수진을 소개합니다. 멘탈 중요하지. 멘탈관리학과. 나를 지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진수 테리. 경영 컨설턴트. 많은 사람이 성공을 바라죠. 하지만 번호 4개를 맞춰야 열리는 성공 열쇠에 3개만 맞추고 마지막 하나를 남겨둔 채 포기합니다. 최영환. 우유곽 대학 첫 번째 수업 나를 지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를 강의해줄 교수님은 진수 테리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백인의 여성 기업인 ABC 방송이 선정한 10인의 아시아인, 전미 연설가 협회 최초의 한국인 등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진수 테리 교수님은 한국인 특유의 영어 악센트를 오히려 무기로 삼는 대담한 여성입니다. 동시에 빨간 두건을 쓰고 랩을 하며
젊은이들과 꺼리낌 없이 어울리는 재미있는 아줌마이기도 하죠. 그녀의 넘치는 활력에 미국 사람도 감동했는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매년 10월 10일을 진수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 정도? 오. 이 정도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태생부터 자부심을 가질 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수테리 교수님의 끝없는 자신감은 결코 화려한 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지금의 그녀를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높은 문화적 장벽에 부딪히며 좌절하던 동양 여자 스스로 나고자라 자처하던 그녀가 지금처럼 멋진 여성으로 거듭난 것은 순전히 자신감 덕분입니다. 진수테리 교수님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열광할까요? 사고의 전환이 인생을 역전시켰다는 진수테리 교수님에게서 자신감의 진수를 배워봅시다. 진수테리, 저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하는 법을 가장 잘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때 저 자신을 아주 낮게 보던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결핍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우유곽 대학 학생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말랑말랑해지기. 제가 늦은 나이로 미국 땅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차별이었습니다. 내가 백인이고 금발이었으면 이러한 차별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에 매사 기운이 떨어졌고 나 자신을 낮게 보기 시작했죠. 사람은 그럴 때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자신을 더 개발 안 해도 된다. 개발해도 소용없다라며 스스로 연민을 느끼고 세상 탓만 했어요. 인종차별과 학력, 차별이 있는 불평등한 세상, 게다가 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자이기까지 하다 라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해고를 당했어요. 부사장에게 내가 왜 해고되었느냐고 따지니까 넌 재미가 없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놀랍고 충격이었어요. 회사가 한창 바쁜데 왜 재미가 있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당시 저는 학위가 있으면 차별을 덜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캘리포니아에서 MBA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부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너한테 필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생소한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많은 사람이 성공을 바라죠. 하지만 번호 4개를 맞춰야 열리는 성공 열쇠에 3개만 맞추고 마지막 하나를 남겨둔 채 포기합니다. 저는 끝까지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고 스피치 클럽에 들어가서 스피치를 시작했어요. 스피치. 그 전까지 인생을 내가 바꿔야 한다라는 자세로 살았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자세로 바뀌었었죠. 차별이 심한 미국 사회에 불평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해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나 자신의 표정이 바뀌어야 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나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말이에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그러면서 개발한 논리가 펀 경영입니다. 펀 경영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말랑말랑해지는 논리입니다. 사과를 깎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어느 날 중국계인 에이미라는 직원이 사과를 깎는데 이상하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잘 못 알아듣기에 내가 너에게 한국식으로 예쁘게 깎는 법을 보여줄 테니 잘 봐두라는 식으로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에이미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깎는다고 불평을 하더군요. 그때 옆에 있던 미국인 메리에게 사과를 어떻게 깎는 게 옳은지 판단해 달라고 했어요. 메리가 가만히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너희는 왜 멀쩡한 사과 껍질을 벗기는 거야? 사과는 껍질째 그냥 먹는 거야. 저한테는 그날 그 사건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부하들이 실수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안 된다고 했지라고 말했죠. 저는 그날부터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 번 더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기업인들은 모든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 여섯 번씩 검토한다고 합니다. 남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만큼 개인과 사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예스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 저는 예전에 흑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주에서 미국 흑인에게 좋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노라고 했어요. 잘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계속해달라는 부탁에 예스라고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예스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흑인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때 저는 사과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목사님이 하시는 스피치를 모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특징이 있더군요. 일단 문장이 짧고 매우 리드미컬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한 이야기를 랩으로 하자. 그래서 미국의 유명 래퍼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야기하더군요. 그래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설득하고 열심히 랩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먹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흑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랩 노래 10곡을 만들었고 미국 대형 레코드사에서 음반 제의가 들어왔어요. 음악 전문가도 아닌 제 노래를 왜 음반으로 내려고 하느냐 물어보니 이런 랩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군요. 그치? 파도를 두려워할 것인가 즐길 것인가? 바닷가에서 파도가 칠 때 파도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즐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담하고 실패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즐길 것인가? 저는 실패를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실패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요. 실패했을 때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저는 코뿔소가 되는 재미있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코뿔소는 눈이 나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는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거죠.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누군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일하지만 꺾일 때 쉽게 꺾이는 게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큰 성공을 위한 도전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7번 실패한다고 해요. 제 동생이 사업에 3번째 실패했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성공하려면 7번 실패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진짜냐? 라고 물어보더군요. 은하인 내가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면서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보여줬어요. 동생이 그것을 보고 힘을 내서 다시 도전했는데 4번째 도전에 드디어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파도는 무엇인가요? 그 파도는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파도가 아닌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파도임을 명심하세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처음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외쳐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라고 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외치세요. I can do it. I am a winner.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위 환경이 달라져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아침마다 외치세요. 아니 수시로 외치세요.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둘째, 석세스 팀을 구성하라. 주위 사람들과 뭉쳐서 팀을 구성하세요. 어떤 팀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팀입니다. 아침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외친다면 이 팀과는 매주 혹은 매달마다 서로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잘하고 있어 라고 외쳐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힘은 실제로 매우 큽니다. 망설이지 말고 경험해 보세요. 셋째, 자신의 내부를 꽉 채우는 물건들을 주위에 두어라. 꽉 채우는 물건들. 자기 자신의 내부를 꽉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주위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책이나 강의 동영상 등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주는 모든 것을 즐기세요. 듣기만 해도 도전이 되고 가슴이 뛰는 것은 꼭 소장해서 곁에 두길 바랍니다. 넷째, 스몰 보이스를 없애라. 저에겐 예전에 스몰 보이스가 있었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안 돼? 등 우리 모두에게는 스몰 보이스가 있습니다. 이 스몰 보이스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스몰 보이스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크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평정을 잃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소리는 무시하세요. 그 대신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도 스몰 보이스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힌다면 괜찮은 처방이 있습니다. 스몰 보이스는 부정적인 언어거든요. 이 부정적인 언어를 백지 왼편에 쓰세요. 그리고 백지 오른편에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세요. 부모 탓이다, 친구 탓이다, 사회 탓이다 하는 문장을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라고, 나는 연애에 실패했다 라는 문장을 나는 연애할 기회가 생겼다 라고, 나는 해고됐다 라는 문장을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라고, 짜증나게 차가 밀린다 라는 문장을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다 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스몰 보이스를 기록하고 바꾸는 연습을 한 달만 해도 습관이 몸에 배이고 어떠한 언어가 문제인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기 행동이
그 잘못된 언어의 근거에서 나오거든요. 참고로 저는 but 이나 hate 등 부정적인 언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challenge라는 단어를 즐겨 쓰죠. 저만의 비법이랍니다. 5번째, 스피치를 연습하라. 스피치 연습은 자신감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자신을 믿을수록 스피치를 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들에게 노출되는 만큼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알게 되죠. 하지만 그 단점은 곧 자신의 강점이 되고, 나 진수태리는 영어도 유창하지 않고 눈도 작고 키도 작다. 이러한 단점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나 진수태리는 아주 독창적인 외모와 함께 그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아시아 악센트 영어로 강의하는 세계적인 연사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방법은 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표정을 바꾸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표정이 너무 딱딱해요. 여러 감정이 나타나는 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탄사를 연발하세요. 조그마한 일에도 우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잖아요. 표정이 부족하면 표현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세계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표정만 밝아져도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저예요. 얼굴에는 수많은 근육이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하세요. 저는 가는 곳마다 표정을 바꾸라고 강조합니다. 웃는 모습을 보이세요. 얼굴이 웃는 표정이 되도록 연습하세요. 펜 같은 것을 입에 물고 거울을 보고 웃는 표정을 연습하면 쉽게 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펜을 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되니까요. 당신을 열렬히 지지하리는 바로 당신이다. 이때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공은 태도이며 믿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다고 선전포고할 때 생기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첫 10년간 스스로 차별의 희생자라고 여기며 사회에 분노를 퍼부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를 차별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스스로 믿고 열렬히 지지하도록 태도를 바꾸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불행은 불행이라고 말할 때 불행해지고 실패는 실패라고 언급할 때 실패가 됩니다. 실패했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뒤바뀝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도 꼭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